네, 정보통신 기사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I/O 채널, I/O 프로세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기출 내용을 보면 최근에도 나왔던 건데요. 다음 중 입출력 프로세서의 I/O 기능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내용을 전반적으로 읽어보면 컴퓨터 내부에 설치되어 입출력 시스템 중앙처리 제어에 의해 동작이 수행된다. 중앙처리 장치의 입출력에 대한 접속 업무를 대신 전달한다. 중앙처리 장치와 인터페이스 사이에 입출력 프로세서를 설치하여 많은 입출력 장치를 관리한다. 이게 I/O의 정의가 되겠죠. 중앙처리 장치와 버스를 통하여 접속 속도가 매우 느리다라고 했는데요. I/O 장치는 입출력의 연산 속도는 I/O 프로세서로 인해서 CPU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입출력 속도가 그렇게 늦지는 않다, 이렇게 빠르다라고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입출력 장치에 대해서 정의가 된 부분에 그 아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제어 회로가 있고 I/O 제어 모듈에 의한 제어 신호가 있고, 이 I/O 모듈을 제어 신호에서 받아서 다시 I/O 모듈이 제어 신호로 보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입출력 장치와 모듈 간에 교환되는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버퍼가 있고, 이 버퍼와 데이터와 통신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입출력 그 채널의 그 종류에 보면 셀렉트 채널, 멀티플렉스 채널, 블록 멀티플렉스 채널이 있겠습니다. 셀렉터 채널은 고속의 입출력 장치 한 개와 입출력하기 위해서 사용하고요. 멀티플렉스 채널은 저소 입출력 장치를 동시에 제어하는 채널이고, 블록 멀티플렉서는 동시에 여러 개의 고속 입출력 장치를 제어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I/O라 하면 좀 늦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외부에서 인풋 아웃풋만 생각하면 되는데, 이렇게 내부에 인터페이스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기 늦은 부분도 있고 빠른 부분도 있다라고 해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입출력 채널, 입출력이 일어나는 동안에 프로세서가 다른 일을 하지 못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시스템 프로세서와 독립적으로 입출력만을 제어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성 요소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I/O랑 시스템 내부 프로세서 움직이는 I/O랑 좀 틀리다라는 걸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I/O 모듈에 대한 제어 및 제어신을 통해서 데이터의 전송과 수신 상태를 보고 위에 그림처럼 동작하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어 신호, 데이터, 상태, 신호, 변환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제어 신호는 입출 장치를 수행할 기능을 결정하고 제어 회로의 장치를 동작하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상태 신호는 장치의 상태 정보, 내디가 안 됐거나에 대한 제어 신호가 되고, 변환기는 수신한 데이터를 장치에 맞게 변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출력에 대한 부분을 보면요, CPU와 메인 메모리가 있고요, I/O 프로세서가 있어서 프린터라든지 자기 디스크나 키보드 등을 제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I/O를 제어하는 부분에는 동기 비동기 방식이 있고요. 동기 I/O 채널은 클럭 신호에서 작동되는 장치와 함께 작동돼서 빠른 거고요. 비동기 채널은 클럭 신호가 작동되지 않은 상태를 제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방식에 의한 구분도 프로그램 방식의 I/O가 있고, 인터럽트 구동 방식의 I/O가 있고, 직접 기억장치 접근 방식에 대한 I/O 처리로 해서 각각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출 문제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I/O 장치의 주소 지정 방식이 있는데요. 메모리 매피드 I/O 방식이 있고, 고립형 아이솔레이터 I/O 방식이 있습니다. 메모리 매피드 방식은 주기억 장치의 명령을 구분하기 위해 제어선이 필요 없으며 다양한 주기억 장치 명령을 입출력에 활용합니다. 단점은 가능한 주기억 장치 주소 범위의 일부는 사용할 수 없는 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고립형은 주기억 장치와 입출력 장치 모듈이 다른 주소 공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주소 버스는 공유하지만 별도의 제어 버스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점은 가능한 주기억 장치 주소 범위를 모두 사용 가능하며 간편한 입출력을 사용할 수 있지만 회로가 복잡한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기출을 보면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앞서 얘기한 부분 고립형 I/O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립형 I/O는 I/O 매피드 I/O라고 하고요. 고립형 I/O는 기억장치의 주소 공간과 전혀 다른 입출력 포트를 갖는 부분, 주소 공간과 전혀 다른 것을 갖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립형은 주소 공간과 전혀 다른 부분을 갖는 거고요. 메모리 I/O는 주기억 장치 명령 입출력을 구분하기 위한 제어선이 필요 없어서 주기억 장치와 입출력을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읽기 쓰기 신호만 필요하다 해서 각 별개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각각의 읽기 쓰기가 별도로 필요한 거고요. 각 명령어는 인터페이스 레지스터의 주소를 가지고 있으며 뚜렷한 입출력 명령을 가지고 있다 해서 정답을 3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립형 I/O는
메모리에 대한 데이터 액세스 IO에 대한 데이터 입출력이 서로 다르게 동작한다. 그래서 읽기 쓰기 선이 별도로 각각 있다라는 식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2번 기억장치 IO, 메모리 매피드 IO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위에 고립형 IO랑 반대 방식이 되는 거죠. IO 제어기 내의 레지스터들이 기억장치 내의 기억장치들과 동일하게 지급되고 레지스터들이 주소도 기억장치들 주소 영역의 일부분을 할당하고 기억장치 IO 레지스터들이 액세스할 때 동일한 키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좀 빠른 거고요. 이 방식을 사용해 기억장치 주소 공간은 줄어들지 않는다 해서 이런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메모리 공간에 대해서 같이 사용함으로써 기억장치 주소 공간이 감소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번 IO 채널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은 CPU는 IO 동작을 지시하고 완료된 시점에서 인터럽트를 받을 수 있고요. 입출력 동작을 위한 명령 세트를 가진 프로세스를 포함하고 셀렉터 채널은 여러 개의 고속장치를 제어하고 멀티플렉서 채널은 하드디스크를 연결한다 했는데 이건 하드디스크만 연결하는 건 아니죠. 여기 보면 멀티플렉서 채널에 대해서 정리했는데요. 저속의 장치를 연결하는 게 멀티플렉서 채널이 되는 거고요. 여기 셀렉터 채널, 이 고속의 장치를 연결하는 게 셀렉터 채널이 됩니다. 멀티플렉서, 블록 멀티플렉서 채널은 동시에 여러 개를 처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정리하시고요. 4번 다음 중 IO 채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앞서 얘기한 거에 대한 그 전체적인 정리가 되겠는데요. CPU는 IO를 동작을 지시하고 그 동작 전체가 완료된 시점에서 인터럽트를 받고요. 입출력 장치를 위한 명령 세트를 가진 프로세스를 포함하고 셀렉티는 고속이고 멀티플렉서는 좀 더 저속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멀티플렉서 때는 동시에 여러 개를 제어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멀티플렉서 때는 동시에 여러 개를 제어할 수 있다가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셀렉터, 멀티플렉서, 블록 정리하시고요. 저속은 멀티플렉서고 여러 개를 제어한다. 여러 개를 제어하다 보니까 저속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되는 거죠. 5번 프로세서 주기장치 IO 모듈이 한 개의 버스를 공유할 때 사용하는 주소 지적 방식 중 격리형 또는 분리형 방식에 대한 것으로 맞는 것은 그래서 격리를 하기 때문에 세퍼레이트 되어 있어서 동작하기 때문에 특정 IO 명령에 의해서만 IO 포트를 액세스할 수 있는 부분이 격리형 IO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립형 IO 또는 격리형 IO는 기억장치의 주소 공간과 전혀 다른 입출력 포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격리해서 입출력을 제어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6번 다음 중 여러 IO 모듈이 인터럽트를 발생시켰을 때 CPU가 확인하는 시간이 가장 긴 것은 그래서 요거는 좀 공부를 해야지 알 수 있는 건데요. 소프트웨어 폴 시간이 가장 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폴은 CPU가 모든 입출력 제어기를 접속해서 테스트 IO선을 이용하여 인터럽트를 구성해서 우선순위를 변경 용이하고 별도 하드웨어가 필요 없지만 처리 시간이 매우 오래 기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폴 방식과 다스 인터럽트 방식, 그 다음에 데이지 체인 방식이 있는데요. 이거 구분해 정리하시고요. 소프트웨어 폴 방식이 하드웨어 필요 없지만 처리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7번 다음 중 입력 장치와 출력 장치의 순서대로 짝지어진 것은 입력 장치와 출력 장치를 고른 겁니다. 마우스 입력 맞고요. 디지털 카메라는 출력으로 봐야 되고요. 스캐너가 이게 입력이 되는 거죠. 트랙볼은 클릭하는 거니까 입력이고 요거는 출력이 되는 거고 LCD는 출력이고 PDP도 출력이죠. 그래서 입출력이 순서대로 정리된 거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트랙볼 이렇게 손으로 컨트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8번 LCD 액정 디스플레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네온 전구의 아르곤 가스를 이용한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정보를 표시한다 해서 네온 전구의 아르곤 가스를 이용하는 것이 PDP랍니다. PDP에서 이건 PDP를 정리하고요. 디지털 전자 계산기나 노트북 컴퓨터 등의 표시 장치에 사용하고 발광체이기 때문에 CRT 옛날에 이렇게 뿔럭 튀어나온 그 큰 모니터 있었죠. 그 큰 모니터를 CRT라고 하는 건데 이거보다는 눈의 피로가 적고 전력소모가 적죠. 보는 각도에 따라서 선명도가 달라지는 부분이 약간 단점이 되겠습니다. 9번 두 개의 전극 사이에 삽입된 유기물에 가해지는 전기장을 가하여 발광하게 되는 것을 이런 것을 우리가 OLED 장치라고 합니다. 옛날부터 좀 많이 나왔는데요. OLED에서 오가닉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라고 해서 유기 발광 다이오드로 유기 화물층으로 이루어진 LED 반도체 소자 중의 하나로 LCD를 대체하는 차세대 기술로서 유기 발광 다이오드로 그 화면을 표시하는 게 OLED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참조하시고요. 10번 그림 차트 도표 설계 도면을 읽어 디지털 하이어 컴퓨터에 입력시키는 거.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디타이저랍니다. 디타이저.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PC 장치 등에 대해서 디지털 신호를 변환해서 입력하는 그런 장치가 되는 거고요. 어떠한 그 펜슬 같은 거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그 패드에 있는 그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애플 펜슬 뭐 이런 것도 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디지타이저라고 합니다. 11번 출력된 문서나 그림 등을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에 입력하는 기능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해서 이거 이제 스캐너 상식적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12번 특수한 연필이나 수정펜 등으로 사람이 지정된 위치에 직접 표시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읽어드리는 장치.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광학 판독기라 합니다. 광학 판독기 OCR, OMR 카드라고 하죠. 우리가 OMR 카드라고 해서 종이의 컴퓨터에 데이터를 입력해서 이렇게 점점 찍어서 점수 매기는 거잖아요. 그 광학 판독기는 사람이 쓴 글씨나 그런 거를 읽어내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MICR은 자기 잉크에 대한 문자 판독기가 되는 거고요. 디타이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에 대해서 펜 등의 움직임으로 디지털 신호를 변환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13번 책에 나온 건데요. 프린터의 인쇄 이미지나 해상도의 설명들을 표시하는 거 이런 거 상식적으로 우리가 DPI라고 합니다. DPI를 해서 도트 퍼 인치에서 요렇게 얼마만큼 이렇게 찍어내느냐 이런 거 해상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인쇄 비디오 이미지 스캐너에서 많은 점이 찍어서 요런 1이라는 요 숫자들도 요렇게 찍어서 그 표시하는 거죠. 그런 단위를 우리가 도트라고 하고요. 1인치 줄 안에 몇 개의 점을 나타내는 그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DPI. 픽셀은 픽처와 엘리먼트의 합성어로 화소라고 하고요. 컬러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많이 쓰는 거고요. 룩수는 이제 조명의 단위가 되는 거고, 루먼은 가시광의 총 용량을 나타내는 광선 속의 그 단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DPI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14번 다음 중 메모리 입출력 장치 방식으로 틀린 것은 앞서 얘기했죠. 입출력을 위한 제어 상태의 레지스터와 데이터 레지스터를 메모리 주소 공간에 포함하는 방식이고, 입출력 전용 고립형 입출력 주소 지정이라고도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메모리 매피드 IO가 되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 매피드 IO. 그래서 메모리 매피드 IO는 입출력 장치에 접근할 때 출력 메모리의 주소 공간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메모리에서 취급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매피드 IO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부할 게 메모리 매피드 IO 방식과 아이솔레이터 방식이 있는데요. 이렇게 메모리 매피드 IO는 어드레스가 이 공간 안에 있는 거고요. 아이솔레이트는 이 메모리와 별도로 있다. 이 개념으로 해서 내용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메모리 매피드 IO랑 IO 매피드 IO 방식은 서로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서로 구분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